오지 않는 전화. 엄현우. 민이냐? 막내 아니요? 누구요? 벌써 며칠째다. 빈번히 걸려온 터라 뒷자리 숫자만으로도 발신자를 알 수 있다. 전화를 받으면 막내딸 타령이다. 잘못 걸었다며 내 편에서 끊으면 벨이 다시 울렸다. 긴 통화음은 두세 번 계속되었다. 세 번째부터는 받지 않고 끊었다. 물기 없이 갈라진 노인의 음성은 대화 상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짐작되었다. 그가 간절하게 반복해서 찾는 막내딸 미니와는 아직도 연락이 되지 않은 모양이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전화가 오는 시간은 규칙적이다. 주로 저녁 7시 전후, 저녁 식사 무렵이었다. 번호가 다르다고 확인해 보시라 하면 틀림없는디만을 반복했다. 덩달아 내 목소리가 커지면 노인은 슬며시 끊었다. 잘못 걸려온 노인의 전화를 견뎌내는 일은 인내심이 필요했다. 급기야 내 편에서 먼저 끊을 때면 마음은 편치 않았다. 수신을 차단하면 그만이었다. 그렇다면 막내의 번호라고 믿고 있던 노인은 딸이 자신의 전화를 차단했다고 생각하리라. 그도 아니면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꼬리를 무는 걱정거리를 상상해낼 것만 같다. 막내딸은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처지일까? 아버지 전화가 부담스러워 일부러 다른 번호를 알려주었을지 모르나 믿고 싶지 않았다. 번호가 잘못 저장되었을지라도 그 정도 기간이면 몇 번이라도 딸이 먼저 안부 전화를 하고도 남았을 터였다. 수신을 차단하지 못하고 엉거주춤하는 사이 다시 벨이 울렸다. 할아버지, 전화 잘못 거셨어요 라고 외쳐도 정확히 3번씩 연속 걸었다. 일방적으로 딸이 연락을 끊은 건지 불길한 예감만 증폭되었다. 몇 해 전 인기몰이를 했던 드라마 시그널이 떠올랐다. 장기 미제 사건을 해결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형사에게 오래전 죽은 형사가 낡은 무전기로 간절한 신호를 보냈다. 과거의 형사는 다가올 사건을 경고하며 현재의 수사팀과 소통했다. 그 결과 미궁에 빠진 강력 사건의 해결에 단서를 제공하곤 했다. 그러나 죽은 줄 알았던 과거의 형사는 신분을 숨긴 채 요양병원에서 무전을 했다는 사실이 마지막에야 드러났다. 물론 과거의 형사가 저 세상에서 교신한다는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았다. 그러나 죽은 자의 간절함은 산자에게 전이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상상에 빠졌다. 드라마의 치밀한 구성 때문이었으리라. 그 전화는 어쩌면 오래전 저 세상으로 전출해간 나의 아버지가 막내인 내게 보내는 안부일지 모른다. 몇 해 전부터 아버지의 제사를 장조카가 모셔간 이후로 기일에도 찾아뵙지 못한 터였다. 최근 몇 년간은 꿈속에서도 아버지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아버지는 급한 성격의 권위적인 가장이었다. 자녀들에게 비밀로 해둘 말이 있을 때면 엄마와 일본어로 빠르게 말했다. 자식들과 오래도록 자상한 대화를 나눈 기억은 별로 없다. 마음을 드러내기보다는 헛기침으로 어지간한 소통을 대신했다. 헛기침 소리만 들으면 나를 흡족해 하시는 건지 못마땅해 하시는 건지 짐작이 되었다. 그런 아버지가 퇴직 후에는 종이 호랑이로 변했다. 금 목소리로 누군가를 꾸짖은 일도 없었다. 저 세상에서 아버지가 막내에 대한 안부를 헛기침으로 내색할 수 없어 전화로 딴청 피우시는지도 모른다. 이제 전화가 걸려오면 마음을 내려놓고 노인의 몫인 음성을 들어주리라. 대화가 이어진다면 몇 마디라도 상대가 되어주어야지. 다그치기보다는 막내딸은 몇 살인지 어디서 사는지 물어보리라.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나니 한결 가벼워졌다. 그런데 보름째 전화가 오지 않는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은 아는지 예측만 무성히 키우는 중이다. 치매 증상이라 해도 그토록 일관된 내용을 되풀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혹시 개인적인 통화가 여의치 않은 요양원에서 남의 눈을 피해 시도한 전화였을까? 발길이 끊어진 딸을 기다리다 걸어본 전화일 수 있다. 독거노인이 간신히 기억해낸 자식의 번호라면 더 이상의 비약은 잔인하다. 그렇다면 시큰둥하게 응답하며 서둘러 끊었던 나의 행동이 얼마나 큰 실망을 안겨주었을까.
단단한 각오로 마음을 다잡고 노인의 전화를 기다린다.